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버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됐죠. 일단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지속적으로 고개를 바짝바짝 내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44,000달러를 터치했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43,88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더리움 3,100달러를 뚫었습니다. 그 외 알트코인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씩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수치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혀 아니죠. 미국 경제는 좋지 않은 가운데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숫자가 줄어가지고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을 해준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FOMC 미팅이 5월달에 잡혀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금리를 정말로 올리게 될지 올린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국내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트래블 룰이 시행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개판입니다. 제가 왜 개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트래블 룰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개인 지갑 관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해줄지 말지는 각 거래소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래소들마다 중구난방 규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회 산하인 금융정보분석원 지네들이 담당을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네들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 지갑 출금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거리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거나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그 기록들을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설프고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이기를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트래블 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에 업계와 협의를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거래소들이 니들 말 듣겠냐? 그냥 만만하니까 국내 거래소들만 은행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잡들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거래소도 엉망진창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달 더 미뤄가지고 트래블 룰 솔루션 연동을 4월 25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연기가 되느냐? 이것도 어이가 없죠. 거래소들마다 트래블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Verify BASP를 사용하고 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는 코드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연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 뭐 연동시킬 거면 연동시켜라.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간에 100만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 입출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거래소 하나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거래소 여러 개를 활용하시면서 옮겨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4월 25일로 일단 연기가 된 트래블 룰. 나중에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까지 간섭하지 말고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온두라스 중앙은행은 전면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온두라스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걸 왜 니들이 결정하냐? 국민들이랑 대통령이 결정하게 냅둬야지. 어쨌거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말레이시아 통신부 차관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어야 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재무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할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치사한 놈. 그 반면에 이런 소식이 러시아로부터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발표하기를 러시아 자원들,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들에게는 루블로만 거래를 한다고 밝혔고 다만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러시아산 기름을 그리고 천연가스 등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러시아가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좋게 봐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달러의 이 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러시아가 지칭한 우호국 같은 경우는 터키, 중국 그리고 인도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한 청년이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재산을 환전해가지고 이 폴란드까지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도 국경에서 이 검문관들이 계속해서 자산들을 뺏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환전시켜가지고 무사히 자신을 지키면서 탈출했었던 일화들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여기서는 2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나왔는데요. 외신에서는 2,000달러라고 합니다. 2,000달러에 비트코인을 들고 20살짜리가 탈출을 한 거예요. 2천만 달러를 든 사람이 아니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피난 당시 ATM 기기에서 돈을 좀 빼려고 했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금액 중에 40% 저축한 금액 중에 40%를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USB에 넣어가지고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생명끈이나 다름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힘든 시기에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어서는 엘살바도르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화산의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채권 발행은 비트파이넥스와 함께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채권 발행에 관련해가지고 바이낸스의 지원을 또 엘살바도르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이낸스 CEO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오늘 1대1 면담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입국하게 되는 이 CG, 바이낸스의 CEO인데요. 은근히 멋있죠? 자, 뭐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이 양반도 대단한 것이 거래소를 자기 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세계 최대의 규모로 키웠죠. 지금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는데 엘살바도르를 도와가지고 비트코인 시대를 여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또 재미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형 정유회사죠. 엑선모빌이 그동안에 플레어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라고 하네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래 지난 1월부터 채굴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월 달에 확장까지 시켰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전 세계 다른 유전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너도 나도 환장하고 달려드는 비트코인,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라 측에서 어제 5,970여 개의 비트코인을 추미한 후에 다시 한번 2,925개의 비트코인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갑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 숫자는 18,423개.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그냥 존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마다 비트코인을 2,500개에서 3,000개씩 매수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희소성이 큰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펜토시라는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럴만도 하죠. 비트코인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긁어 모아버린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고 100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물론 고래들이 찍어 누르면 내려가긴 하겠죠. 근데 내려가게 되면 테라 측에서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재미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 일단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0일 지수이동평균 가격대인 44,672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일봉 마감을 그 위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52,000달러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39,000달러까지 1차 지지 테스트, 39,000달러가 무너지면 32,933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리버코인이라는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지지 확인하고 계속해서 고고싱. 못 뚫으면은 뭐 그냥 4만 달러 때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자, 근데 비트코인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기준으로다가 RSI가 저항 추세를 뚫고 올라왔다라고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개를 아주 그냥 수줍게 살짝 들어 밀고 있는 비트코인 RSI. 다음 저항은 46,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뚫고 위에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으면은 52,000달러까지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숫자 앞자리에, 가격표 앞자리에 5자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테크넷 분석가, 비트코인의 바닥을 확인하는 지표 중에 휴면 흐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바닥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거 이런 식으로다가 시그널이 떴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가파르게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 가나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2019년도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비스무리무리하다. 아주 그냥 비스무리무리하기 때문에 가자라고 다른 분석가들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일단 좋기 때문에 기분 좋은 주말 한번 맞이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다음에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투자 가치가 없다,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찰지게 짓거렸었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과 비트코인 장외 거래를 진행한 데 이어서 최근엔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대놓고 암호화폐 및 메타버스에 대한 칼럼까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찌나 이렇게 하는 짓이 얍삽한지 뒤통수를 한 대 꼬집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관리사죠. 블랙락 같은 경우도 디지털 화폐가 고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 중에 있다라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연구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팔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솔라나가 부활했다. 100달러를 넘어선 솔라나. 분석가들은 솔라나가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그게 답니다.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 ATM 기기 중에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지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도지코인이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코인베이스가 에이다에 스테이킹을 지원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으로 몰리자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에이다의 스테이킹 비율이 72.1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에이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상승세를 등에 업고 이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1달러를 가볍게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저항인 1달러 20센트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인데 1달러 20센트가 또 강력한 저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45,000에서 46,000달러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에이다도 기를 받아가지고 1달러 20센트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손과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고 있는 암호화폐들 아주 정말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항에 맞았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겠느냐. 뭐 계속 올라갈 거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지지받고 오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고,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의 법정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윤곽을 갖춰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그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됐다.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은 이 토마토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